경험이랑 저 환경도 안 바꾸면서 언젠가 바뀌겠거니, 뭐 문재인이가 바꿔주겠거니, 박근혜가 바꿔주겠거니, 윤석열, 이재명이 바꿔주겠거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둥지에 새 새끼 마냥 아가리 벌리고 그러면 바뀌느냐고 그게.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 양백여상이라는 다큐예요. 양백여상.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양백여자상고야. 요런 다큐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금계편에서 간다요가 얘기했지. 대농.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너가 우리 엄마 친구 중에 대농 다녔다,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내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들 얘기를 안 하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지배가 무슨 중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지지배가 무슨 대학교를 가려고 하냐, 그리고 우리는 집안 사정 어려워가지고 너 학교 못 보낸다 하는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일부러 여자분들이 양백여상이 있는 대농그룹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옛날 청주 주변에서 되게 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꽤.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던 거야. 그러면은 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와, 그걸 또 3교대를 그렇게 하더라. 대단해요. 수업을 4시간 5시간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들었어. 그럼 바로 일하는 거야.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하셨대요. 그러면은 진짜 이분들은 하루에 어떤 사이클이냐면은 1시쯤 자. 아침 7시에 있나. 8시에 학교가. 오후 3시에 학교 끝나. 그 오후 4시부터 밤 12시나 1시까지 일해. 이러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인데 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회사를 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옛날엔 노동법이 현찮았기 때문에 뭐 10시간 12시간 노동한 것도 개박이긴 하지만, 이 학교를 다니면서 기업을 다니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거를 안 하면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20대 초중반에 여자한테 청주에서 너 어디 회사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대농 다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야. 알지. 대농 알지. 딱 저 3가지가 딱 그냥 깔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 부모들이 가스라이팅 한다.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 결론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네 잘 되라고 다 그러는 거다, 잘 되라고 다 이러는 건데 네가 왜 안 하냐,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가스라이팅인 게 맞기는 맞는데,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 부모들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안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서로 다 없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 세대도 그렇고 자식 세대도 그렇고 그런 거지. 방금 말한 그 양백여상 얘기만 해도, 아니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고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집에서 지지배라고 안 보내주고 난 그랬는데 왜 우리 애들은 도대체 내가 대학을 보내주고 공짜로 내가 얘네들 다 뒷바라지해서 보내준다고 해도 왜 공부를 안 하지? 이런 거야. 부모들의 마인드가 그런 게 딱 머리에 박혀 있으니 아무렇지 않게 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안 하냐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말이 솔직히, 아니 저런 말을 왜 하지? 뭘 나를 위해서야? 엄마 아빠 위해서면서? 이런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신 분들 많겠지만 지금 5, 60대 부모 세대만 해도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게 또 이상할 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입장이 또 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에. 근데 누구든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 이거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겪은 만치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이제 동성애자 인권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아무렇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예컨대 군대에서 동성애자 선임한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 그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경험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옳냐 그르냐가 이 세상에 애초에 있든 없든 간에 나 빼고 99%가 옳다고 해도 난 싫은 게 있는 거라고. 그런 게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 내가 지금 단적인 예로 양백여상 그 KBS 다큐 보고 얘기한 거지만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걔가 겪은 게 다르고 내가 겪은 게 다르고, 지금 정치병 걸린 사람들도 겪은 게 다 다르거든요. 지금 연령에 따라 다 달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80대, 90대 다 이유가 달라 또. 이런 게 다 다르다니까. 이런 다 다른 경험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저 새끼는 왜 저지라고 생각해? 이 씨X이 어디서 감히 저 따구로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인정을 안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모든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고 간다요도 고정관념이 있고 간다요도 편견이 있고 여러분들도 함부로 판단하면서 살아요. 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는 고정관념이 있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도 함부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걔네도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미 누구든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한테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고정관념 편견 없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간다요가 정말 좀 뭐랄까 함부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거에 자부심 있는 사람 사회적 릴레이션십 친구 이런 거 굉장히 협소할 가능성 높다라고 간다요 자부합니다. 진짜 자신해요. 진짜 나 장담할 수 있어. 진짜로 대부분 협소할 거예요. 왜냐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수많은 사람한테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정관념이 있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세상은 참 복잡한 거구나 이런 걸 배워가게 되거든요.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아 세상에 참 정답을 내기가 어렵구나. 근데 그런 세상에서 감히 지까짓게 5,100만 국민 중에 한 명이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고 전 우주에선 티끌도 안 되는 인간이 감히 나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 뭡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대부분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진짜. 이런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관념 편견을 없애려고 사회운동을 하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똑같은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작정 얘기만 하는 거야. 고정관념 편견만 없애라고. 난 그런 방식의 운동을 전 별로 지지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냥 꺼지래. 너는 고정관념 편견 많으니까 꺼지고 그냥 틀렸대. 난리만 치는 거야 그냥 막. 지금 봐봐. 인간 간다요. 하와이안 피자 지금 인정합니까? 편견 개 많잖아. 나도 나는 이 편견을 고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나랑 다른 사람들을 인정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용하고 내가 고정관념 편견이 없이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언더스탠드하고 이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요. 그냥 저 사람이 나랑 다르면 그냥 다른갑다 하고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인정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런 뭐 편견과 고정관념 없어야만 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처럼 평가하려고 하고 굉장히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간다요가 얘기하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비현실을 지금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자기가 안정적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본능이 있어. 강력한 본능.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런 선입견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 옛날 부족 사회라고 치자고요. 이 양반이 이제 어떤 부족에 포함이 된 사람인데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 까만색 피부를 가진 사람,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족을 포함해서 옆부족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어. 그럼 이 사람은 백인이란 존재가 뭔지 또 어떤 백인이 있는지 어떤 흑인이 있는지 어떤 황인 동양인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백인 흑인 황인이면 그냥 이상한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엄청난 고정관념이죠. 엄청난 편견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할 겁니까? 거기다 대고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거냐는 거야. 이런 비현실성을 띠고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본인이 살면서 자기들도 가지게 되는 고정관념 편견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지적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풍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내 생각에는 그래. 옛날 사람 꼰대 부모 세대 이런 게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거의 뭐 정형화됐잖아요. 아예 그냥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3단 논법이야 거의. 옛날 사람은 꼰대고 꼰대는 부모 세대니까 즉 나의 부모 세대는 옛날 사람이고 부모 세대는 꼰대고 뭐 이게 다 완전히 그냥 그런 느낌이야 거의. 이게 근데 대중심리가 적용이 되거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대중심리가 엄청 무서운 거야. 솔직히 지금 내 부모들도 내가 어릴 때 내 부모도 공부하라고 난리쳤던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걸 겪고 지금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이런 애들끼리 이제 똘똘 뭉쳐서 나뿐만 아니라 이런 애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그룹화가 됩니다. 장점이죠 단점이죠. 세상이 이상해요. 김일성이가 잘못됐어. 그거를 공유하면서 그룹화가 된다는 거는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다만 우리가 이 그룹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그룹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해야 돼요. 난리 나고 아주 별 똥글 쓰는 거 가지고도 그룹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들이 병신이고 지들이 등신짓하고 지들이 찌질해서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찌질한 새끼들이 바글바글하게 늘어나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똥글 싸지르기 시작하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찌질한 게 아니었구나. 나 말고는 개나 소나 다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구나. 내가 병신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창피한지 모르고 똥을 뱉기 시작하죠. 키보드 워리어 짓을 하고 댓글로 똥글을 쓰고 커뮤니티에서 베스트 글 올라가려고 똥글 싸지르는 것도 있다며요. 뭐 별게 다 있다고 들었어요. 다 같이 동조해주고 연대가 되고 이런 힘이 사회 운동을 일으키고 사회를 개혁하는데도 힘을 좋게 쓸 수도 있지만 한편 같은 틀린 말도 옳다고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히틀러가 상식적으로 틀렸는데 굉장히 많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가 틀렸는지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있었지, 소수. 잡히면 죽었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나 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오히려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옳은 거구나 하면서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대중심리와 그 여론화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 군중심리가.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누구든지 스마트폰이 있는 이런 아주 편리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 편리하고 같은 시대. 이거는 진짜 편리하고 좋지만 같다고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나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손쉽게 군중 심리에 장악될 수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릴 수 있고 너무나 간편해요 그게. 그리고 그걸 알아. 쉽게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세상 오는겁니다 이거. 이거를 어릴 때부터 인지하고 있는 애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답도 없어요. 어떤 애가 되겠어 저런 애가. 굉장히 이상한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누구의 탓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도 있고 한국의 커뮤니티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처음부터 문제였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죠 사실은. 나는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왜 해답을 제시 안 하는지 아세요?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삼성교육대를 만들 거예요? 실미도를 만들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교도소를 더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정답이 없어요. 해결 방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들 추출해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정신교육 잔뜩 시키고 뭐 그럴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결국에 좀 간편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런 세상이 왔어. 그냥 인정하는 게 빨라요. 이상한 세상이 왔어요. 이미 왔어. 안 바뀐대. 뒤져도 안 바뀐대. 요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요거 1, 2, 3번 인정 안 하면 4번 못 갑니다 저거. 4번을 생각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진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4번을 생각하게 된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진짜. 정말로. 많이 물어보더라고. 간다요한테도 주변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좋은 거냐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저보다 이제 몇 살 후배거나 제 또래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종종. 근데 나도 속으로 한편으로는 저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싶어요. 답은 본인이 알아야지.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2019년도에 간다요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1억을 날렸어요. 그때 정신이 멘탈이 나가서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맨날 시켜먹고 술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그랬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6개월 만인가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집에서 제대로 밥을 해먹자 친구들 불러서 해서 밥을 하는데 그날 그 몇 개월 동안 맨날 술 처먹고 1억 날려가지고 소송하느라 소송에 장사 없거든요. 그런 멘탈이 그 하루 만에 내 체감상 기분이 다운된 게 100이면 50%가 상쇄되더라고요.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간다요라는 사람은 집에서 본인이 장을 봐와서 요리를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간다요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고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까먹고 산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젊을 때 좋아하던 것들을 내가 이 정도 잘 나가는데 귀찮아. 돈이 있는데 뭐하러 그거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본인이 했을 때 멘탈이 케어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만족감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안 하게 되는 게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 저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작 좋아하는 게 진짜 가까이에 있는데도 그냥 다 까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알 수 있다는 거야. 잘 찾아보면. 물론 어릴 때부터 이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 이렇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야 돼요. 본인이 찾아야 돼. 내가 요즘 불행하다 우울하다 그거 자꾸 남한테 물어봐봤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답을 알려줘. 자기가 찾아봐야지. 자기가 알아낼 수 있어. 잘 생각해봐야 돼. 자기가 초등학교 때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았고 중고등학생 때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았고 대학생 때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 찾아보세요. 요즘 세상은 과거 회귀를 안 해요.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과거에는 이제 너무 우리 조상님들에서 옛날 얘기하는 거가 너무 진절머리 나가지고 나도 귀에 피가 날 것 같아가지고 짜증나는 편인데 그게 한편으로 요즘은 너무 안 해서 문제야.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미리미리 아주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 겨를이 없어요 지금. 저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재테크 필요해요. 인플레 시대에 지금 고성장 시대도 끝났고 인플레가 오고 있는 시대인데 당연히 재테크를 해야지. 그냥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만으로는
재테크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재테크를 해야 되지만 저런 것만 너무 치중해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만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가 불행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왜 우울해졌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지금 왜 우울한지 이유조차 찾기가 어렵고 이해를 못해요. 나 왜 우울하지? 우울할 일도 없는데? 난 이런 말 하는 사람 진짜 많이 요새 접하게 돼요.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왔어요 지금? 엄청 심각한 거야.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고 사람마다 성장 경험이 다를 것이고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문제고, 다만 간다요가 지금 얘기한 걸 토대로 본인한테 그냥 뭐 적용을 해보든 뭐 듣기 싫으면 듣지 말든 알아서들 이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울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울하지 마 제발. 본인이 재밌어야 돼. 우울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우울하면 안 돼. 제발 절대로. 제일 중요해 그게.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다 좋아. 좋은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울하면 끝이야. 이재용이만큼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우울 터져가지고 지금 연병하고 있는데.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우울한데. 뭐 하려고 살아. 다 그런 거잖아요. 제일 중요해 안 우울한 게 진짜. 다시 돌아와서 양백여상 KBS 다큐를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세대 갈등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봐요. 근데 나는 이제 올해 2023년부터 그거 세대 갈등으로 안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지랄이에요. 대지랄의 시대야 진짜. 대혐오의 시대. 그냥 내가 수많은 세상에 대해서 지랄하고 싶은 것 중 하나야. 그냥 대지랄의 시대예요 진짜. 2023년은 정말 저런 시대야. 세대 갈등 말이 세대 갈등이지. 옛날이라고 나 어릴 때도 세대 갈등 없던 거 아니거든요. 지금 세대 갈등이 어떻게 그걸 세대 갈등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대야랄의 시대예요. 대혐오의 시대고. 뭐가 있을까? 하나씩 적어봅시다. 대표적으로 여염남염 있겠네. 또 뭐 있어? 세대별 갈등도 있겠네요. 그죠? 정치병. 종교 갈등? 요새는 종교 갈등은 많이 덜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그래도 적자 일단. 빈부격차야? 지역 갈등 오케이. 다 얘기해봐. 다 적어볼게. 별거 아닌 것도 다 얘기해. 큰 담론을 안 담고 있어도 돼. 연금개혁. 분리수거? 오케이. 오케이 민영화. 부동산. 교육개혁 문제도 있어요? 뭐 그래 담뱃값 그래. 여초 남초 커뮤니티 그래. 좋아. 촉법소년. 외모지상주의도 문제야? 대학 훌리짓이요? 저건 옛날에도 있었어. 다문화가정. 보육원 통합 문제가 뭐지 저게? 좋아. 블랙 컨슈머도 좋다. 뭐 저출산? 와 많이도 적었어요. 잠깐은 5분밖에 안 적었는데 25개나 나왔어. 그죠? 여러 갈등이 있네요. 갈등이에요? 왜 50년 전엔 갈등이 아니었어요? 왜? 뭐 그땐 아니었어? 그때도 다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왜 요즘 들어서 난리가 났을까요? 대야랄의 시대다 지금. 야랄의 시대인 건 알겠고 결국에 지금 필요한 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저 대야랄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개개인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야랄은 전염이 돼요. 야랄 맞은 애가 옆에 있으면은 전염이 돼. 진짜로. 저게 너무 전염성이 심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써도 소용없죠 저건. 그냥 전염이야.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대야랄의 시대와 전염되는 야랄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자존감. 자존감이 평균적으로 낮아졌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연령도 상관없어 내가 볼 때는. 모든 연령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남한테 휩쓸려요. 무조건 휩쓸리게 돼 있어요. 남의 말 여론 이런 거에 휩쓸기가 쉬워지는데 지금 SNS가 하필이면 또 발달했습니다. SNS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여혐이나 남혐이나 어떤 특정 블랙 컨슈머나 자영업자 이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자극해서 그런 거로 자극적으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욕하게 만들려는 걸 엄청나게 싸지르는 거 알죠? 이런 게 싸질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저 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네보단 나는 낫다라는 아주 낮은 수준의 오합지졸의 조잡스러운 만족감이 생겨요. 정말 허접 쓰레기 같은 만족감이에요 저거는. 정말 별로고 이 세상에서 애들한테 절대 가르쳐서도 안 될 부분이에요 저거는.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졌어. 경제는 어렵고 대학만 나오면 취업 오지게 잘하던 부모 세대의 눈은 이미 그대로예요. 내 자식이 계약 좋은데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거를 알아. 솔직히 부모들도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이게 뭐 개소리냐면은 이게 사람의 관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라니까. 세상이 변해서 본인이 옛날에 젊을 때는 대학만 나와도 취업을 잘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알아도 옛날에 잘 됐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대학 가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무지성으로 좋은 대학 나오면 어떻게든 내 자식은 잘 되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또 터지고 어찌되었든 현재 10대, 20대, 30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무시합니다. 누구는 뭐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1000억을 벌었느니 한 1, 2년 만에 몇백억을 벌었느니 나는 지금 뭐 한 달에 지금 월급밖에 안 벌리는데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났느니 별 SNS나 유튜브나 그런 거를 통해서 보게 되죠. 다시 1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대비해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뭘 정답을 내릴 것이며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걸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답도 없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살기 힘들고 해결이 어렵죠.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살아가니까 잘 살아가야겠죠. 조금이라도 자꾸 사회적으로 명망받는 학자들한테 정답을 갖고 오라 그래요. 막 네가 교수면은 정답을 갖고 와야지 왜 안 갖고 오냐 그래. 얼마나 그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교수라는 인간이 뻔한 얘기나 처하고 씨부래 해결책 하나도 안 내놓는 거. 지가 내놓든가 그러면은. 지가 공부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해결책 내놓는 사람들은 신 말고 없어 내가 볼 때. 그럼에도 살아가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 봐야겠죠. 그죠? 간다요 생각에는 대단한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도 부담스럽고 일단 커뮤니티부터 끌어. 난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이제. 지금 2023년 이런 시대에서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거 끊는 거부터가 일단은 시작이에요. 저거부터 끊어야 돼. 거의 뭐 저 사회 악이야 내가 볼 때. 이미 커뮤니티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대부분 커뮤니티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없애라고는 못하겠어요 저도. 다만 본인이 커뮤니티를 하는데도 열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이 없어. 그럼 하세요. 너무너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 재미있는 글도 올라오고 유머 글도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삶의 낙으로 좀 채우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똥글 같은 거에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간다요가 정치병 환자들이나 커뮤니티에서 똥글 쓰는 어떤 혐오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욕을 해왔습니다. 걔네가 솔직히 뭐 사람 죽인 애들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류에는 난 그래도 있어.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류에는 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인류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걔네들이 지금 방구석에서 안 기어 나오고 못 기어 나오고 엄마 아빠 피눈물 흘리는데 일도 하기 싫고 이미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져가지고 똥글밖에 못 쓰고 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에서 인정받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타까워해야죠.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가끔 이제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 중에 똥글 쓴 인간이 자기는 의사래, 자긴 변호사래, 자기도 이상한 거니. 더 이상한 거지 그거는. 의사 변호사까지 된 인간이 커뮤니티에 똥글이나 쓰고 이상한 글 퍼날르면서 선동하려고 하고 더더욱 이상한 거 아닙니까? 더 문제예요 그거는. 뭐 직업이 대단하면은 뭐 그거로 갖다가 뭐 내가 뭐 좋게 평가해 줄 줄 알았어? 이상한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 댓글에서 자꾸. 내가 요새 커뮤니티에 대해서 하도 까니까 이제 그런 댓글도 종종 달리는데 칼차단 당하고 있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직업이 뭐 사자 들어가면 뭐 대단한 거냐? 아주 잘났어. 아주 명예시민 납셨네. 명예시민 납셨어. 레베루가 거의 뭐 상위 계층이야. 귀족 납셨네. 귀족 양반. 그래 커뮤니티부터 끊자.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 같은 거나 SNS에서 정말 치졸하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 덩어리에 상대적 박탈감 그득그득 해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또 못 보고 남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남 어떻게든 그냥 욕만 처하려고 하는 애들 거를 보면요 처음에는 저거 별로야 라고 하다가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나한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있다면 끊으세요. 뭐든지 끊어. 간다요가 만약에 개 거지 같은 영향을 주는 거 같다 끊으세요. 자신 있게 끊으세요. 나는 책임감을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물론 욕을 하지. 난 그건 나도 조금 그렇기는 해요. 저번에 10대 이제 여러분들 그거 했는데 형 욕 너무 재미있게 해가지고 좋아한다. 그거엔 좀 충격받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나는 솔직히 살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관계의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가끔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은 내가 편하게 욕하는 게 오히려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 봐가면서 해. 나도 방송이니까 그냥 편하게 하는 거고 욕을 싫어해 딱 봐도 사회에서 만났는데 그럼 걔한테는 안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사회에 살다 보면은 난 그래서 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봐. 욕하지 말라면서 교양병 걸려가지고 지는 교양 있고 남들은 다 업신여기면서 수준 낮다고 선민사상 가지고 있고 난 욕하는 거보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배워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난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주 지만 잘났어. 아주 지만 교양 있고 나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다 끊자. 일단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 안 끊고 어떻게 사람을 뜯어 고칩니까?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개소리예요. 인간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인간을 지배하는 건 현실, 상황, 경험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경험의 지배를 너무나 강력하게 받아요. 군대에 가기 전에 물론 요즘은 또 이제 동기생활관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군대에 가기 전에 제 동기들도 그렇게 욕 한마디 안 하고 착하던 애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바뀐 애가 있어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군대 가기 전에 욕 한마디 안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애가 자신있게 자기보다 아래 후임이면 그냥 욕짓거리 하면서
하면서 다 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군대는 그런 거래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경험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난 이게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저 말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환경과 경험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비슷한 동기들이나 이제 후임 선임들도 그렇게 되니까 그게 당연히 그런 거지 뭐. 나만 같이 후임한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지 뭐라고 된 거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봐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가 앞으로 살면서 겪어야 될 경험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마음가짐으로 바뀐다? 개소리야 그거. 그거는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나는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은 어떤 특정 경험이나 딱 깨닫는 어떤 그런 어떤 굉장히 자기 뒤통수를 빡 때리는 그런 어떤 무언가를 느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돛 닦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한들 너는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한들 진짜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너는 아니니까. 환경과 경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 인정하고, 내 주변 환경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경험 같은 거를 이제 지금까지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면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환경으로 내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얘기야. 강남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강남 간다고 무조건 좋은 환경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걸 자꾸 돈으로 생각하는 거야. 강남 간다고 좋은 환경이고 뭐 어디는 안 좋은 환경이에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답도 없어요 이거. 그 토다는 거야 그냥 토. 그건 안 되는 거지. 좋은 경험, 좋은 환경.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가만히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꾸면서, 경험이랑 저 환경도 안 바꾸면서 언젠가 바뀌겠거니, 뭐 문재인이가 바꿔주겠거니, 박근혜가 바꿔주겠거니, 윤석열 이재명이 바꿔주겠거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둥지에 새 새끼 마냥 아가리 벌리고 그러면 바뀌느냐고.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본인 스스로 바꾸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물론 사람 차이가 있어요. 나도 살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극심한 상처, 너무 극심한 트라우마,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이미 어릴 때부터 받아왔으면 참 힘들어요. 열정 자체가 다 뒤져버렸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다 뒤져버리면은 이게 참 힘듭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그거는 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가 그런 거 아니면은 너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서 고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거야. 그죠? 양백여상 KBS 다큐 보고 나서 오늘 이렇게 좀 심오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이제 좀 뭐 수다나 좀 더 떨까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